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질환인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심장 근육을 되살리고 또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갑자기 죽는 죽음을 원하세요? 아니면 예고된 죽음을 원하세요? 자, 즉 말하자면 내가 죽을 때, 자, 당신은 한 1년 뒤에 죽을 것이요 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제게 죽음이 예고된, 암에 걸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악성암에 걸리면 사실 아직도 치료가 안 되는 암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암에 걸리게 되면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원하세요? 아니면 두 번째, 이 심혈관계 질환은 예측하기 어려울 때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예기치 않는 그런 죽음이죠. 제가 지금 나이에는 예고된 죽음을 조금 더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기에는 조금 젊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예고된 죽음을 원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9988, 234 이런 말이 있어요. 99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죽는다. 그래서 9988, 234인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 소위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9988, 234가 지금은 아주 그냥 그 꿈의 어떤 나이가 아니에요. 99세가. 지금은 90세 넘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0세 이렇게까지 잘 사는 것이 그래도 많은 분들의 소원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심혈관계 질환에 잘 걸리지 않아야지 90세까지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2대 사망 원인인데, 자, 암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심혈관계 질환도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긴 하지만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심혈관계 질환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은 심장 동맥을 뚫는 일을 주로 저희 했어요. 갑자기 심장 동맥이 막힌 환자분들의 심장 동맥을 뚫는 것을 우리가 약간 고상한 표현으로 심장 동맥 중재 시술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뚫는 것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장이 갑자기 잘 움직이지 않았던 분이 제가 심장 동맥을 뚫고 다시 심장 근육이 살아나서 심장이 잘 뛰는 것을 제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많은 이제 분들께서 그런 걸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심장 동맥을 뚫고 심장 기능이 나빠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제가 예측하는, 이런 예측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 심장을 뚫고 하는 심장 중재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삶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지금도 즐거워해요. 그래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잘 뛰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이제 심장이 오랫동안 잘 뛸 수가 있죠. 자, 심장은 1분에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뛰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몇 개를 뛰어야 됩니까? 심장 박동이 몇 개가 돼야 돼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엄청난 그 박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평생 건강하게,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80세까지 잘 살 수 있고 90세까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 이 심장 동맥
심장이 잘 뛰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장이 잘 뛰게 하려면 여러분들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피가 전신으로 쭉 가거든요.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피가 전신으로 갈 때 이 첫 번째 나오는 동맥 가지가 다시 심장 쪽으로 피를 공급해줘요. 이게 심장 동맥입니다. 이 심장 동맥에 동맥경화관이 협착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피가 잘 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걸 저는 뚫어주는 것을 주로 하는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 치료 기술들이 개발해가지고 이런 그 심장 동맥이요. 심장 동맥이 저 기름때가 많이 껴 있죠. 이 기름때가 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풍선으로 넓히고 그 혈관 뚫고 나서 딱 지지하게끔 해놓은 그게 스텐트라고 합니다. 스텐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술을 하면서 심장 동맥이 막히면 이걸 잘 뚫어주게 저는 주로 이것들을 하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심장은 아주 크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잘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고 이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이 있죠. 그래서 이 동맥과 근육이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심장을 되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심장을 되살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육을 계속 튼튼하게 잘 해주게 하는 것들을 잘 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혔을 때 이걸 잘 뚫어서 이 혈관이 잘 피가 통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결국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80세, 90세까지 잘 살려면 이제 이런 근육도 튼튼하고 또 심장, 동맥, 혈관도 튼튼하고 이것들을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의 심장은 튼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혈관을 뚫어줘도 어떤 분은 심장 근육이 잘 회복이 돼서 금방 좋아지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뚫어줬는데도 심장 근육이 잘 회복되지 않고 계속 심장 기능이 좋지 않는 환자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환자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제 아까는 제가 예측되는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 저렇게 나올까 그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거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예측되지 않는 결과에 설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 예측되는 즐거움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측되지 않는 결과에 설렘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이런 임상, 의과학자 일이 정말 즐거워요. 여기 보면 심근경색증 있죠.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러운 심장혈관의 막힘으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나가는 이 피, 이거는 우측 관상동맥입니다. 저기 우리 왼쪽에 그 풍선 같은 걸로 해서 꽉 막아놓은 그 동맥은 좌측에 존재하는 동맥이에요. 이 세 동맥이 상당히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동맥을 막았더니 이게 우측에서 피가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이거를 측부혈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체의 놀라운 신비예요. 동맥을 막았더니 그쪽으로 피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갈 확률이 적어요. 심장 근육이. 그런데
우리가 방금 우측 관상동맥에서 좌측 관상동맥으로 피가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요, 좌측 관상동맥이 천천히 막힐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저기 안에 그 노란색은 기름 덩어리예요. 이 기름 덩어리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이 터지면 기름 덩어리가 이 밖으로 나오죠. 쭉 나오죠. 나오면서 갑자기 빨갛게 뭐가 되는 거 있죠. 이게 혈전이에요, 혈전. 자, 노란색 동맥경화증의 기름 덩어리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이 혈관이 천천히 막히게 되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막히면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라는 말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 노란색 터진 걸 보면은 10%, 20%, 30%, 40%, 50% 되고 나서 갑자기 노란색 싸고 있는 그 섬유막이 터져서 이게 그 노란색 기름 덩어리가 혈관 피로 이렇게 노출이 돼서 여러분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그 혈소판이 강력하게 응집이 돼서 혈전이 생겨요. 그러면 50% 정도 막혔던 혈관이 갑자기 100%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 몸은 아까 이야기했던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측부 혈관이 발달되기 전의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 갑자기 50%에서 100% 막히면 반대편에서 오는 측부 혈관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좌측 혈관이 갑자기 막혀버리면 좌측 혈관으로 에 의해서 피가 공급되는 근육이 갑자기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심근경색증인데 이 병이 왜 무섭냐면 심장이 이렇게 잘 뛰고 있다가요. 잘 뛰고 있다가 혈관이 하나 딱 막혀가지고 근육이 확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부정맥이 와요. 이 부정맥이 굉장히 무서운 부정맥이 와요. 그러면 한순간에 환자분이 갑자기 그 심장이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거의 기능을 못하는 심장 마비가 되는 거죠. 이 심장 마비가 되면 사실은 한 3분, 4분, 5분, 한 10분만 되면은 우리 이제 심장 근육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서 심장이 거의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근경색증이고 사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사실 그랬죠. 예기치 않는 죽음. 이게 예기치 않는 죽음이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생기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부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심부전은 심장 동맥이 막혀가지고 물론 다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심장 동맥이 막혀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수축을 해서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피를 품어내는 그 수축 기능의 능력도 이제 심장 기능이고 전신에 나쁜 피가 심장 쪽으로 잘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완 기능이 망가지는 것도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이 다 조금 망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병이 심부전이라는 병인데요. 이 심장 혈관이 막힌 아까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질환들이 이런 심부전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저의 연구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이 피부가 있는데 이 피부를 만들려고 처음에 시작한 아주 근본이 되는 아주 옛날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는 피부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고 내 심장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자, 이걸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 세포를 만들어서 이 세포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야, 너 심장으로 변해라. 그러면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심장, 아까 뛰는, 박동되는
그 세포로 변화시키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술로는, 우리 기술로는. 이 세포 덩어리는 심장에는 심장 근육세포가 있고 혈관세포가 있고 다양한 또 세포가 있어요. 이것들을 전부 만들어내서 이 만능유도 줄기세포로 이렇게 해서 그런 세포 집합체를 만들어서 이걸 뛰게 하게 하면 이거는 심장 오가노이드, 심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박동하는 나의 특성을 가진 심장의 하나의 미니어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었어요. 지금 움직이죠. 박동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세포의 덩어리 집합체인데 이렇게 뛰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 심장하고 유사한 똑같은 형태의 조그마한 미니어처 심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심장 오가노이드인데요. 이걸 가지고 약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실험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이 이거 테스트 통과하면 나한테 적합한 심장을 보호하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접목하면 사실은 상당한 많은 질환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질환들을 다 치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 저는 제가 최근에 전남대학교 병원장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요.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삼성 같은 굉장히 글로벌 그 회사에서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협업을 잘해서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더 이렇게 좋은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자, 동료들과 협업하며 능동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 호기심 많은 낙천주의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단어이고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막상 다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경계선에 있는 일들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많은 조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율이 돼서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심장 동맥 같은 혈관도 잘 살려내야 되고 심장 근육도 잘 살려내야 돼요. 이것도 상당한 협업이 필요한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협업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좋은 앞으로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가장 사망 순위가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 심혈관계 질환은 정말 극복해야 될 그런 질환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와 같이 그런 심장을 전공하는 임상의과학자가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꿈을 꾸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